교양모TV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상담 메일을 주고 계신데 저희가 일일이 다 응대를 못 드리지만 좀 특별한 사연인 경우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내용이 여러분과도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임장의 여왕 메디테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청자 사연을 우리 임장의 여왕 메디테라님 모시고 하는 이유가 지역을 다 돌아다녀 봤고 또 저하고도 뭐 같이 다닌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 별별로 저희가 좀 알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좀 청해 본 겁니다. 네. 자, 먼저 시청자 사연부터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용호 선생님. 저희는 경기도 의왕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신혼부부 걱정이 많으시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2년차에 접어드는 신혼부부라 경제에 참 눈이 어두운 사회 초년생이지만 선생님 컨텐츠, 공유 주시는 자료 등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보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게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네. 성인이 돼서 공부를 더 해야 되더라고요. 성인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걸로 끝내면 시간 지나면 무식해집니다. 그것도 그런데 성인이 돼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 돈이 정말 걸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경제 공부나 이런 여러 가지 인문학 공부는 정말 끊임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자, 사연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부동산 때문입니다. 현재 2년차 거주 중인 행복주택 임대는 무자녀로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한데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는 자녀를 갖기 어렵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네요. 네네. 아무래도 저출산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태아 및 자녀가 있는 분들에 대해 지원이나 특혜가 많은 상황이라 저희는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현재 부부 연 소득이 세전 8천 정도이고 유동현금은 2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유 중입니다. 시국이며 경제 상황이 모두 좋지 않아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더 전략하고 현금 모으면서 버티자, 금매가 있으면 잘 보자는 심정으로 공인중개사 분들께 자주 연락드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부동산 매매에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대로라면 4년 뒤에 꼼짝없이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아서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고천 왕곡동이에요. 어딘지 아시죠? 의왕시요. 네. 저희 직장이나 양가도 가깝고 생활하기 좋아서 이 근처로 구축이라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인동선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편입니다. 구축도 거의 신혼부부 대출 가능한 6억 이내의 아파트 중에서는 현금 2억 5천을 빼고 꼬박 3, 4억은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도 이러다 정말 집 없이 임대기간 끝나고 길에 나앉을까 마음이 급해졌다가 다시 포기를 했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로드된 동탄 사연 풀어주시는 것을 보고 실오라기만 한 희망이라도 잡아보고자 연락드려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기 바라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노후까지 내 집 한 칸 열심히 벌어서 마련했다가 그 값어치보다도 떨어지지만 않으면 하는 작은 욕심 때문에 겁이 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신혼부부, 청년들에게도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이 왔습니다. 야, 되게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 30대 초반이고 또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연을 채택해서 지금 영상으로 상담을 드리는데 아마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특히나 사회 초년생분들은 돈이 모아놓은 게 정말 그거밖에 없고 또 그게 또 성인에서 이제 막 마련한 돈이니까 얼마나 애틋하시겠어요. 그리고요, 30대 초반의 이 신혼부부인데 현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아놨다. 30대 초반이. 이거 여러분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물가도 비싸고 청년들의 경우는 이게 또 연애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연애하느라고 비용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 다 아껴서 그러니까.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분이 40대, 50대가 되면 지금 저보다는 100배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30대 듭니다. 초반에 2억 5천 있으셨어요? 저 없었어요. 저도 없었거든요. 저 30대 초반에 3천만 원 있었습니다. 저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좀 해드리면 말씀하신 내용이 그 고천 왕곡동 의왕시 쪽의 아파트를 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금액이 이제 이쪽에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면 의왕시에 이제 이쪽 부근에서 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생활권 이쪽이신 것 같아요. 예. 의왕 IC랑 이쪽 부근에 양쪽으로 있는 이쪽으로 지금 고천동이랑 왕곡동 주변에 딱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새 아파트가 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네. 지금 6억대, 7억대고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구축들도 평대가 큰 거는 이제 6억 전후, 5억 전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2억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3, 4억을 대출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어봤을 때 딱 느꼈던 건 뭐냐면 되게 불안감이 높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임대주택에 정말 오랫동안 살고 싶은데 못 살아서 되게 속상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사는 것도 참 사회초년생 때는 시작할 때는 좋은데 거기에 사실 계속 거주하는 거는 원래도 어려운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본인이 자녀를 못 낳아서 여기 못 거주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까봐 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정부가 10% 정도만 제공하고 나머지 8, 90%는 민간이 제공해요. 그래서 예.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계속 살고 싶다, 계속 산다 이런 건 어려운 자산이 정말 바닥에 계속 가 있는 경우에만 거주가 가능한 거라서 그거는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아, 네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2, 3년 전에 마포구의 상암동 쪽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이분이 임대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았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를 아무튼 뭐 맞췄나 봐요. 사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임대 아파트에 사니까 자본금이 많이 안 들어가서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2016년, 17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님, 이젠 집을 사셔야 되는 때가 된 겁니다. 계속 임대 아파트에 사시면 집값이 상승할 때 그 상승분에 대한 만큼 가난해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야, 나 여기서 좋아, 살 거야. 그래서 이분이 2021년까지인가 살았어요. 그 좋은 시기를 다 임대주택에. 근데 2021년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네. 아파트를 살려고 보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뛰어 있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21년에 급등했잖아요. 그치.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셨죠. 왜 더 안 말렸냐? 왜 계속 나보고 더 사라고 안 했냐. 그래서 그치. 근데 지금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메디타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을 주면 좋을까요? 지금 시기가 지금 딱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서는 지금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그 변곡점 시기에 있는 시기예요.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시점에 있다고 하면 너무 위험한 시기죠. 21년도. 너무 위험한데 지금은 하락했다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 변곡점에 있는 시기여가지고 지금이 딱 시기가 좋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 욕심이 없으세요, 보니까.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모아놓은 돈을 까먹지 않을 정도면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봤을 때 실거주 거의 100% 관점이거든요. 10년, 20년 살면 솔직히 10년, 20년 가격 보세요. 아무리 떨어져도 그거 밑으로 떨어지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지금 의왕역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시외버스가 엄청 잘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직장 남편이랑 출퇴근하시고 여기 친정이나 이제 주변 식구들 친인척이 있어서 여기에 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좀 오래된 구축이라도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원효 선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21평도 있어요. 네. 2억 5천에 지금 3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아도 돼요. 6억까지 안 바라봐도 된다는 거죠. 우선 내 집 마련 하신 다음에 또 돈을 모아서 점프해서 이제 조금 더 신축으로 옮겨가 보시는 것도 조금씩 이게 거래를 한 번씩 해봐야 경험이 있어야지 다음도 더 큰 그렇죠. 금액도 해보고 할 텐데 이제 안 해보셔가지고 마음이 쫄리셔서 대출 많이 받으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데 우선 작은 거부터 해보시고 차례차례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여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제 25년, 26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금매들이 쏟아질 것이다. 물론 지금 서울의 아파트 토호제 풀어주는 바람에 지금 뭐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뭐 이런 난리를 치고 있지만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매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니까 5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쵸. 또 새 아파트는 6억, 7억까지도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새 아파트의 경우는 6억, 7억 정도 하는데 지금 새 아파트를 너무 고집하지는 않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축을 사되 올해 안에 내년 초에 꼭 사십시오. 왜냐? 금매를 사십시오. 보통 금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15% 정도 훅 떨어진 걸 금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한 3%, 4% 떨어진 걸 금매라고 안 해요. 아니 일반인분은 50% 할인이 돼야 금매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 우리나라가
대공황이 왔을 때 하는 얘기고 전쟁이 터졌을 때. 예. 그런데 대공황의 확률을 우리가 보고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집이라는 게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타이밍상.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닥에 사서 머리에 팝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적절한 시기. 지금 2억 5천이 있으니까 여기 아파트들 한 뭐 5억 8천, 5억 5천 이런 가격들이 아마 5억대 아래로 내려오는 금매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이 이제 자녀를 안 낳고 2인 가족이시잖아요. 뭐 큰 평형대 안 가셔도 돼요. 그러면 5억대까지도 안 가셔도 돼. 그렇지.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 중신축급, 그 다음에 20년이 넘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 이 두 가지를 뭘 샀냐는 건데 만약에 오래된 아파트를 살 거라면 30년이든 넘은 아파트 사시기 바랍니다. 더 쌉니다. 지금 그 지역은. 그리고 아니야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좀 힘드니까 중신축 한 15년 된 거 살래 싶으면 금매 나옵니다. 그래서 2억 5천 내 자본금을 가지고 지금 가격의 절반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싫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이걸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유동현금이라고 하니까 기다리시면 이 지역에서 금매 쏟아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올해 안에 그 금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금매가 막 쏟아진다라고 기다리시면 막 우르르 쏟아지겠다고 생각하겠는데 사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속속 한두 개씩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원하는 그 할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단지 3개를 선정하셔가지고 부동산에 그렇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래라고 말을 해놔야지 금매가 툭 튀어나왔을 때 나한테 먼저 전화를 맞아요. 줘서 이걸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런 액션을 취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뭐 좀 전에 금매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막 뭐 500세대 아파트에서 막 200세대, 300세대 가서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위험한 발상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콘서트 때도 이분도 콘서트를 오셨다 가신 분 같은데 콘서트 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22년 집값이 하락할 때 송도 아파트, 잠실 아파트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더 떨어져라 라는 분이 있고 35%, 40%가 떨어진 건 이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 콘서트에 와서 그때 샀다. 표용을 말 듣고 샀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그널을 저희가 주면 사람에 따라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야겠다라는 분들이 있고 난 더 떨어지면 살래 했다가 또 놓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후회하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내년 초에 금매가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아무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세요. 준비한 자가 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입장에선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4억을 대출 받을래? 그러면 저는 못 사게 합니다. 자, 이런 신혼부부분들께 내 집 마련하는 거 팁 한 가지만 딱 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기가 너무 좋으니까 막 청약만 막 또 쫓아다니시는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신축 아니고 준신축이나 구축 안에서 본인의 자본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찾아서 미리 좀 자산을 올라탈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은 것도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내 집 마련할 때 꼭 투자하시는 분들만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 청년 세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내 집 마련 이왕이면 저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가의 대출 많이 받아서 하는 거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 주신 분의 사연은 뭐냐면 표용호 TV를 보면서 집을 팔았답니다. 그런데 잘 팔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팔고 나니까 또 어디 마땅히 뭘 사면 될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인데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갈아타기 위해서 재건축 아파트, 3위 가든 아파트를 팔았으나 주변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사를 갈 수 없어서 현재 거주지 3위 가든 아파트에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표용호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잘 팔았다 싶었으나 막상 팔고 나니까 주변에 갈 데가 변변치 않아 고민되고 있네요. 오늘도 유튜브를 보니 금매를 노리라고 하던데 저는 자영업으로 소득은 4천만 원 정도이고요. 현재
현재 매매 대금으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지역은 현재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고덕동이나 암사동, 명일동, 강동 지역을 원하고 있는데 평형대는 가급적 30평대를 원하고요. 현재는 금매가 나오지 않은 듯 보이고 있는데 표영호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기다려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해야 하는지. 참고로 전세 만기가 내년 9월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년 9월이면 아직 뭐 1년 반이나 남아 있고요. 미리미리 좀 요새 전세가 오른다, 공급 부족이다, 가격 오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이분이 집을 팔고 났을 때 이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팔고 나서도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살짝 오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외지인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강동구를 가장 많이 샀어요. 맞아요. 그래서 강동구 집값이 계속 뭔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견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정부 정책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된다라고 보장을 못 하겠어요. 아직 7월이니까 아직도 한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강동구 집값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납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역시 금매가 나옵니다. 금매가 나오면 저는 그때를 또 노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팔았던 가격과 떨어진 가격의 차이가 많지 않지만 더 신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보겠다, 이 뜻이거든요. 자, 우리 메디테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왜냐면 강동구가 사실은 지역이 나쁘면 충분히 이제 어떤 변수가 있을 때 흔들림이 크고 출렁임이 큰 지역일 수 있어요. 근데 강동구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고 뭐 재지정하고 했을 때 물론 해당되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뚜껑을 까보니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막 가격이 날아간다라고 나왔었잖아요. 해제했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뒤로 보니 거래가 많이 된 단지들을 보니까 강동구더라고요. 여기 가고 싶어하는 고덕 아르테온,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그 왜 그러냐면 그라시움 뭐 이런. 그 왜 그러냐면 자, 잠실의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되니까 호가가 막 3억씩 4억씩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실에 가서 내가 사고 싶어서 살려고 봤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3억 더 줘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긴 뭐야, 안 되겠네 하고 돌아서서 간 게 바로 강동구예요. 그것도 그렇고 네. 또 그 강동구도 이제 신혼부부나 기존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강남 상군 너무 부담스러워, 가격대를 조금 낮추자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다음 지역이 강동구가 하나거든요. 물론 마용성도 있지만 강동구도 새로운 강자로 실수요자분들한테 엄청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서 나열해 주시는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아르테온, 힐스테이트, 고레일, 아이파크, 자이, 고덕 자이, 뭐 암사 현대 뭐 이런 것들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얼마만큼의 본인이 추가로 뭐 대출이 여력이 있는지 뭐 빚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안 하셔서 말씀을 못 하겠지만 만약에 10억 전후로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크게 보태지 않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요번에 별내선도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별내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나마 고덕지구 메인에 있는 데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낮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욕심내서 고덕지구 메인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고덕역 주변으로 준신축에 만족을 할 건지 아니면 별내선 근처까지 올 건지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만족하실지를 보고 조건을 정한 다음에 부동산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출렁임이 있으면 그때 내년 9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톡톡 튀어나오는 눈먼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조건에 맞춰서 부동산에 바로 연락처를 뿌려놨다가 연락을 받아서 매수를 하시면 그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좋은 물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전에 2022년 하반기에도 정말 21년 하반기부터 급락해서 22년 하반기까지 쫙 빠졌었잖아요. 예. 그때 저점에 금매를 잡으신 분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방법을 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2년 되면 집값이 하락한다고 했는데 그때 22년에 집값이 폭락했어요, 진짜. 많이 하락해서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사신 분들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고덕동에 30년 전에 살았었어요.
30년 전. 30년 전에 고덕동은 지금 이렇게 뭐 아주 새 아파트들이 없던 그런 시대였고, 그쵸. 거기 또 고덕동 지나서 상일동 쪽에는 군부대도 있었거든요. 아, 근무대까지. 군부대가 거기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고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아니었지만 앞으로 좋아질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 좋아질 지역을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분은 아이를 학교에도 보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고덕동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앞서 상담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고덕동도요, 이제 25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걸 억지로 좀 끌어올려서 막 받쳐주고 있고, 자꾸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막 뭔가 가격이 밑으로 많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자꾸 토호제를 풀어준다든지, 막 이상한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집값을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정책이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대세적으로는 오를 수 없다, 집값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서울에 똘똘한 한 채, 1가구 2주택에 과세를 하고 3주택을 과세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다 보니까 자꾸 서울로 오고 강동구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지금 버티고 있지만 경기의 체력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분은 아직 내년 9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이걸 급하게 서두르면 비싸게 거머쥘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은. 그래서 여유 있게.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분이 전세를 사는 게 좀 아쉬워요. 월세를 살면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 그죠. 기동성이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전세로 있기 때문에 이 집이 빠져야 움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타이밍을 좀 놓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게, 예. 판 대금이 있잖아요. 전세를 일부로만 넣어놓고 일부 현금은 들고 있으니까 계약금 정도는 들고 있으시기 때문에 월세만큼 기동성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매매대금 10억을 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뭐 전세 주더라도 뭐 5억 정도는 들고 계실 테니까 계약금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계약을 해놓고 그 전세 만기에 맞춰서 움직일 만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자신감 가지시고요.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시장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계속 뉴스에 오른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올 수 있지만 서울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에게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용기. 뭐냐면 환율이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계속. 이게 만약에 1,500원을 터치하고 뭔가 좀 더 올라갈 기미가 보이면 해외여행 가지 맙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환율 때문에. 네. 해외여행 가지 맙시다라는 얘기가 은근히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사연을 주실 때는 이분처럼 좀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집 어디 사야 돼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우리 메디테라님, 임장의 여왕, 임장의 달인 메디테라님 모시고 또 여러분의 시청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영호TV 여러분의 부동산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을 매번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메일을 주신 분들 중에 내용이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임장의 대가 메디테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이분 사연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여러분도 한번 어떤 게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이분에게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8일, 지난 3월 8일 토요일 영등포 부동산 강연을 들은 참석자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영등포 쪽에서 부동산 무료 강연회를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때 오신 분 같아요. 자,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피를 못 잡았는데 명쾌한 강의를 해주셔서 부동산 구매에 대한 확신이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불인이라 책도 읽고 유튜브도 들으며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메일을 드리는데요. 저는 현재 문정동, 송파구 문정동 그쵸. 구축단지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한 사람은 경기도 기흥, 한 사람은 서울 역삼동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매년 1억 5천만 원을 저축하고 있는 딩크족입니다. 1억 5천이면 정말. 근데 열심히 버시는 만큼 저축도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축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딩크족이 뭐냐면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선망하는 부부입니다. 아, 그래요? 왜 아이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와, 이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1억 5천을 매년 저축한다는 거예요. 현재 갭 투자로 집을 구매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집을 사서 들어가서 살지 결정을 못했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집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나이는 40대지만 신혼부부로 우리가 집을 매매하고 들어가서 사는 게 좋을지, 월세 살면서 갭으로 집을 매매하는 게 맞을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현재는 전세 5억에 거주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갭 투자 시 6개월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금 어차피 6개월 9월 말까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쵸. 그러니까 9월 말이면 또 풀릴 수 있다, 이 개념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될 경우 7억 정도의 현금으로 집을 구매하려면 문정동과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작은 평수, 문정 레미안, 가락쌍용, 송파 파인타운 또는 철산동의 철산 레미안자이,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여기 중에 어떤 걸 구매하는 게 좋을지요. 자, 세 번째, 거주 조건으로 매매 시 현금이 11억 5천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까지 합친 거죠. 예. 그래서 가락쌍용, 가락동의 금호, 문정동 송파 파인타운 어디가 좋을지. 지금 이분은 송파구 쪽하고 철산동 고민이신 거죠. 고민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신혼부부인데 지금 첫 집을 월세로 시작할지 뭐 매매로 하실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금은 11억 5천이 있고 그중에 5억은 전세 보증금으로 있고요. 대출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매년 1억 5천 정도 저축을 한다고 하고요. 부부 모두 직장인이고 직장 위치는 기혼과 역삼, 나이는 40대 초반과 후반, 현 거주지는 문정동에서 전세 살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저희가 상담을 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도 메일이 많이 왔는데요. 네네. 보통 저는 40대입니다. 뭐 어디에 집을 사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죠. 어떤 조건인지를 모르니까 전혀 답 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나름대로 저희가 성의 있게 상담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메디테라님이라면 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지금 빚 없이 매년 지금 1억 5천을 저축하고 계시고. 아니, 이거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맞벌이에도 1억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남편분과 아내분이 네네. 둘 다 커리어맨, 커리어 우먼이야. 전문직. 예, 전문직. 그래서 꼭 전문직은 아닐지 몰라도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젊었을 때 자기 직장에서 쌓아온 그 커리어가 그쵸. 빛을 발하는 거지.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내 집 마련 지금 준비하셔야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시기가 너무 좋잖아요. 특히나 송파에 문정동 거주하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가락동이랑 송파랑 지금 광명이시잖아요. 예, 지금 모아놓은 돈이나 시기나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좀 잘못 생각하신 게, 이번에 6개월 후 토지거래 허가국이 해제될 경우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은 뭐 해제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뭐 연장 갈지 잘 우리가 사실 가늠할 수 없는 게, 정책이라는 게 워낙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장담할 수 없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를 딱 해제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가 또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생각보다 뜨거웠던, 재지정 발표 이후로 좀 뜨거웠던 지역들이 많고, 예. 송파에서도 문정동까지는 많이 거래가 되거나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풀 경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제가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근데 전세를 살고 계시잖아요. 네. 전세 사시다 중간에도 솔직히 아예 못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할 때 혹시나 이제 이사를 할 때 돈을 바로 빼기가 좀 어려웠을지, 이거 시기를 좀 잘 맞추면 좀 신경 쓰기 많고 좀 골치가 아파지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 제대로 한다고 하면 조금 잠깐 고생하는 건 괜찮아서 지금 꼭 갭으로 안 사시고 실거주로 생각하셔도 될 만큼 금액이 또 현금 자산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11억 5천이면 문정동이랑 가락동에서 충분히 현금을 가지고 사실 수 있을 여력이 되시고, 또 매년 저축을 1억 5천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추가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대출을 뭐 1억 2억 더 받는다고 해도 1년이면 갚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크게 불안에 떨지 않고 조금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 보셔도 좋지 않겠나. 또 저는 이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대출을 크게 많이 일으키지 않고도 적절한 집을 살 수 있고, 또 대출을 작게 좀 받아도 충분히 그 이자를 갚는데, 원리금을 갚는 데는 부담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을 구매해도 좋은 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쵸.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서 사거나 너무 고가를, 내가 막 더 높은 고가의 집을 산다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경우인데요. 이분의 경우는 철산 레미안 쪽,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이쪽보다는
문정동, 가락동 쪽으로 두들겨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보고 나서 딱 느낀 건 예. 이분은 추가로 대출 받거나 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가격대도 딱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단지만 딱 골라서 뭐 보내줬어. 헬리오시티, 작은 평수, 문정레미안, 가락쌍용, 송파파이나 뭐 여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레미안 자이랑 프로지오 하늘채도 딱 그 가격대에서 평형대를 고르면 요 정도 가격대를 살 수 있는 걸 고르셨는데 솔직히 광명이 지금 공급 물량이 있어서 가격이 좀 눌려 있어가지고 기회가 되는 거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추천을 드린다면 광명보다는 차라리 가락동 그리고 문정동보다는 조금 더 위에 가락동으로 가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락, 쌍용, 금호, 문정, 송파, 파인타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축으로 보셔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 준신축으로 조금 거주의 편의성을 더 보실 건지 여기 내에서 직접 임장을 가보셔서 마음에 드는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지금 실거주도 생각하시면서 길게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살 것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요 세 개 중에 고르셔도 충분히 너무 좋은 단지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막연하게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책도 읽고요. 또 이런저런 양질의 부동산 유튜브도 좀 보면서 본인이 또 발품을 좀 판 것 같아요. 왜냐면 발품을 팔지 않으면 이런 이름들이 쭉 안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그 가격대랑 이런 것들을 네. 다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를 해서 지금 저에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은 집을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거지. 예, 채광곤도 안 읽고 어떻게 내 집을 사고 채광곤도 안 읽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맞아, 질문지만 봐도 이분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가 싹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챗GPT한테 뭘 물어본다고 해도요. 질문이 가득 차야 챗GPT가 정확한 답을 주지 질문을 대충 하면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지금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딱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딱 그 문정동을 고려하시고 가락동을 고민하시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송파에서도 딱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잠실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가락동이랑 문정동이랑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잠실이 또 많이 들썩들썩했기 때문에 갭이 좀 많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좋아서 저는 지금 본격적으로 집을 좀 알아보고 전세 만기가 안 돼도 좀 계약을 해서 이거 시기를 맞추는 거를 조금 그 거래 관계를 좀 공부하셔서 그 본격적으로 좀 나서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결정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을 지금 사는 것보다 하반기에 사십시오. 하반기에. 왜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아, 맞네요. 그럼 아마 4월, 5월, 6월에는 어떤 분들이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기 이전에 또 주택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의 그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나고 나면 딱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묶이거든요. 그러면 대출의 양이 줄어들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상 집값이 여기서 살짝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출을 한 푼도 안 받고도 살 수 있다. 그쵸. 이거는 그게 유리하죠. 스트레스성 DSR 3단계 때에서 현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매수세가 적어졌을 때 매도자가 마음이 급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한번 가격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좋은 시기가 하반기고 현금을 들고 계시니까 충분히 세게 나가실 수 있죠. 그렇죠. 아, 그러면 저도 추천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는 겁니까? 아, 네네네. 네. 아, 이제 지금 너무 약간 되게 안전주의, 보수주의신 것 같아. 저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상급지로 옮겨가셔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가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 헬리오시티 작은 평형이나 헬리오시티 바로 앞에 있는 송파파인타입이라는 거 이 주변을 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바로 앞에 사실은 그 사이에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이랑 같이 모여있는 네. 여기 단지가 조금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단지도 20평대가 11억대예요. 물론 호가는 더 나와요. 14억. 가락 금호. 금호라던가 우성이라던가 센트레빌인데 센트레빌은 다 큰 평형수밖에 없는 단지인데 네. 이건 좀 어렵고 작은 평형에 있는 금호나 이제 우성 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보실 때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보면 솔직히 지금 찍혀있는 실거래가보다 매물은 좀 높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태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지나가고 나면 이 대출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세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급하다고 이제 던지는 눈먼 매물들이 나오면 가격을 흔드셔가지고 충분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보태서 더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역도 좀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 송파 지역 여기가 그 호가가 좀 올라 있거든요. 호가가 올라 있는 거예요. 매매가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가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저희 표영호 TV도 많이 보시고 제 강의도 들으러 오셨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 같으니까 이분께 팁을 딱 맞춰드린 거니까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왕 말 나온 김에 부동산 관련, 경제 관련 책들을 꼭 한 권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 책은 실용서적이라서 그 시기에 딱 맞게 나오는 책을 읽는 게 좋지, 과거의 책을 읽으면 지금과 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 네네. 책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침 또 대표님께서 책을 이번에 공급자의 시선이라고 내셨으니까 지금 공급자의 시선에서 내가 놓치는 부분, 혹시나 내가 그쪽에 끌려가고 있지 않나?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책이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떤 고민이 있다면 저희에게 메일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읽어보고 여러분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상담 메일이 많이 오는데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걸 적어주신 분이 많아서 상담을 일일이 못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로 이분께서 좋은 현명한 선택할 수 있도록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영호TV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메일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 부동산 상담 메일이 오면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알차거나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간단하게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못 도와드리는 거지, 그분들을 저희가 제끼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메일을 보내주시려면 본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잘 적어주시면 상담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쩌다가 저희 표영호TV에 이제 한번 나오시면서 부동산 상담을 너무 현장형으로 참 말씀 잘해주신다 해서 메디테라님은 지금 붙박이로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고정인 건가요? 왜냐면 이제 메디테라님이 표영호TV 나오면서 네. 이 순서가 뜨다 보니까 다른 데서 메디테라님을 섭외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안 돼. 뭐야? 그건 못해. 제가. 그러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순서가 우리 이 메일을 주신 분들에겐 정말 애절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은 메일 보낼 때 정말 절실하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또 많은 메일 중에 한 분을 오늘 골랐습니다. 자,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상담 내용을 같이 좀 공감하면서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메일을 읽겠습니다. 사연이 책될지 모르겠네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표영호TV를 애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안양 만안구에 있는 레미안 메가트리아를 2023년에 매매를 하고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2025년 10월입니다. 그 레미안 메가트리아가 한 10년 된 아파트잖아요. 네네. 여기 안양에선 그래도 신축급으로 엄청 대단지죠. 그렇죠. 네네네. 집을 팔 때는 안양 집값이 내려갈 때여서 주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매를 하고 다른 지역도 내려가겠지 하고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면 될 거다라고 믿었는데 정부에서 자꾸 이것저것 정책을 펴면서 떨어지기는커녕 집값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올라갔다고. 23년에 매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도 23년, 24년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회복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께서 지금 매매가가 더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보시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좀 올라갔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는 아파트 단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좋은 아파트들을 좀 봤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 읽어주시죠. 네네.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매매 대금과 저축 금액을 합하면 9억 정도가 됩니다. 다른 대출은 없다고 하시네요. 남편과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세후 월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여는 1년에 300만 원 정도로 적은 편이라고 하시네요. 네. 남편과 저의 직장이 성수동과 대치동이어서 둘 다 출퇴근 시간이 도어투도어로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신대요. 자, 지금 안양에 살고 계신데 네네. 안양에서 이제 한 분은 성수동, 한 분은 대치동 쪽으로 출퇴근하는데 이게 집에서 나와서 뭐 회사까지
편도 네네. 2시간인 거죠. 보통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고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건 다반사더라고요. 아, 좀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옥철이거든요. 또 아침에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려면 벌써 회사 도착하면 벌써 기력이 빨렸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 그 대중교통에 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아니고 자차로 여행이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엄청 막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출퇴근 시간이 조금 힘들더라도 좀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네, 회사를 집 근처로 이직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출퇴근이 용이한 송동구 행당동 30평대와 송파구 가락동 20평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3, 초1인 여자아이들이 있어서 학교도 주변에 있어야 되고 4인 가족이다 보니까 30평대 매수를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때 봤던 곳은 행당동의 서울숲 한신너유 30평대, 가락동 레미안 파크팰리스 26평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성된 매매가는 두 군데 다 13억대였습니다. 맞아요. 행당동을 봤던 것은 당연히 남편과 저의 직장 출퇴근의 용이함이었고, 가락동을 봤던 것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학습권,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 출퇴근 용이함도 있고 간간히 아이들 때문에 또 친정 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기에 가락동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친정은 안양이시라고 하시네요. 급매가 나온다거나 집값이 내려가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토어제 해제 후 재지정된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매물을 보니 두 군데 다 15억대로 형성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수동과 그러니까 행당동 쪽 뭐 이런 쪽하고 이 가락동 쪽이 둘 다 15억 선에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그쵸. 가락동은 매매도 15억 선에서 거래가 떴고요. 저희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솔직히 벌이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대출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벌이 해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남는 돈이 없어요. 아유, 어떻게 납니까? 지금 600만 원의 그 수령액인데 사실 이 정도도 열심히 지금 두 분이 맞벌이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고 또 특히 생활 물가가 비싸졌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축할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 집값은 너무 비싸고 지금 그걸 그대로 이분의 말씀 속에 다 녹아 있거든요. 자, 계속 읽어주시죠. 네. 동대문 쪽에 입주가 많이 있어 알아보긴 했는데 그곳은 주변 환경이나 아이들의 학교가 마땅해 보이지 않아서 제외하였습니다. 경제는 안 좋다 하는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어떤 유튜버는 5년 내 서울 집값이 2배 더 올라갈 것이다 라든지 전세가 줄고 입주량이 줄어들어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무리해서 집을 매수할 상황도 아니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본 건 아니냐고 하시면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을 알아보면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지금 친정엄마가 애들을 케어해 주시는데 엄마를 떠나서 괜히 애들이랑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30-40분 이상 걸리는 곳은 알아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치신 거야. 그래서 좀 최대한 가까운 데로 가고 싶다. 이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또 계속해서. 네네. 진짜 제가 갈 수 없는 곳을 알아보고 있었던 걸까요? 집값이 지금 최고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 버블을 제가 안고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하는 건지 진짜 좀 더 기다려보면 되는 건지 정말 서울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곳은 집값이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지 고견 요청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자, 이분이 지금 출퇴근 시간 가는 데만 2시간, 퇴근하는 데만 또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맞벌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보시는 곳이 아파트 가격이 방어가 좋은데요. 뭐 성수동의 행당동, 성수동 또 가락동 이쪽은 아파트 가격이 지금 견고하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또 살짝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이 자꾸 뭔가 끌어올리는 정책들을 펼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려고 하면 끌어올리고 하향 안정화 되려고 하면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가격보다 좀 올라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면 좋으냐 이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분이 저축한 금액이 9억 정도 있고 한 1억 정도, 한 2억 정도까지는 대출을 받아 볼 수 있다. 그러면 10억에서 11억 선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분이 보고 있는 두 군데가 다 15억 선의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주면 좋을지. 근데 갭이 너무 커요. 10억대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갖고 있는 자산은 10억대인데 보고 계신 건 15억대를 보고 계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사실 이분 생각 중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은 뭐냐면요. 대출을 많이 받고 싶진 않다.
이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괜히 거품을 다 끌어안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건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더 올라갈 거니까 사야 된다 지금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집값이 너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떨어지면 그때 사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메디테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여기서 사연을 주신 분은 좋은 지역을 지금 15억대를 봐서 거기에 살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말했을 땐 출퇴근이 조금 편하고 주변에 학교 환경도 좋고 이런 지역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자면 가격대를 조금만 낮춰서 지역대는 조금 더 낮아지만 원하는 환경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같은 송파구 안에서도 예. 지금 말씀하신 건 가락동을 보셨거든요. 가락동 말고 조금만 더 내려오면 장지동도 있어요. 장지동 쪽에 네, 장지동이 이제 파인타운 이렇게 시리즈로 있는데 여기 학교도 주변에 있고요. 8호선 바로 이쪽이 역세권. 예. 예, 그리고 주변 환경도 괜찮고 여긴 또 송파니까 학군이 또 괜찮죠. 예. 그리고 나중에 가락동만큼의 가치 상승이라던가 수익을 막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빠질 때 같이 빠지더라도 회복했을 때 같이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가치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눈을 낮춰서 좀 덜 무리해서 이제 집을 알아보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장지동 쪽 참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이 어떤 유튜브가 여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5년 내 집값이 2배 더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그런 유튜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죄송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게 5년 동안 앞으로 집값이 지금보다 2배로 뛴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면 다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이걸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버블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특히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새로운 정부가 무조건 6월 3일 이후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이 또 바뀔 수 있고 원래 어떤 정부든 간에 집권 초기에는 무조건 부양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살짝 더 오를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마냥 그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안 사고 기다리는 것도 좀 애매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 공급 부족은 예정되어 있고 3년 동안에 이미 확정이 된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이루어지면 경기부양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또 지금보다 집값이 약간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으신 거죠. 자,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분 끝 마무리가 강남 3구나 마영동 이런 곳은 집값이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의견은요. 지금 사실 상당한 경기 침체 분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이게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이 지구 전체가 움직이는 이런 경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뭔가 지원금 주고 또는 뭔가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좀 나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맞아요. 제가 보니까 취업자 수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네. 취업자 수도 23년도에는 33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4년은 16만, 지금은 10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확 줄고 있어요. 이게 특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고급 일자리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고급 일자리라는 게 연봉이 좀 센 직장인데 이 연봉이 센 직장이 줄어들면 중산 가격, 중산층에 형성되어 있던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는데 저는 이 무서운 세상이 온다 안 온다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가의 막 뻥튀기가 되고 있는 아파트를 사기보다 좀 전에 말씀하신 장지동 쪽으로 한번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집값이 올라간다면 올라간다고 해도 좋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도 방어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구역이라서 아무것도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사 가고 싶은 곳에 부동산 중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자주 가세요. 자주 가셔서 급매로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급매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빨리 잡으려면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하고 좀 친해지면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빨리 거래를 해서 수수료를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을 먼저 사줄 사람을 찾는 거지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발품도 파시고 물론 출퇴근하시려고 바쁘시지만 주말이 되면 꼭 임장을 꼬박꼬박 다니면서 노력을 좀 하시면 생각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되게 이게 집값 상승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계신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 느낌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집값이 마냥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함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 폭등한다. 이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좀 꿈틀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리가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다라는 심리로 돌아서는 순간 정말 무서운 시장이 올 수도 있다. 이거 꼭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엊그저께 무료 부동산 콘서트를 하는데 대치동에 음마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이 집을 빨리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음마아파트도 2009년, 2010년, 11년에 정말 40% 폭락해서 쭉 거래가 이어졌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이 모든 걸 다 봐서 앞으로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빨리빨리 움직이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람들의 심리가 또 사람들의 말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진정한 눈이거든요. 이걸 꼭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메테라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